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2023년 신입공채. 2023년 신입공채. 드디어 그때가 온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선배 세브란스인으로서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을 질문지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질문지인가요? 네, 와. 제가 준비를 해놨죠. 와, 정성스럽게 만드셨네. 네, 저희가 순서대로 하나씩 뽑아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서로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직 우리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부터. 저부터? 네. 저는 연세안병원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현수민 강사입니다. 저희 수술방에서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스크럽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스크럽 간호사, 순환 간호사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과를 거의 다 배우긴 했지만 주로 신경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스크럽 간호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의학 드라마 보셨잖아요, 많이들. 그럼 거기서 이제 집도이가 메스 하면 옆에서 메스 이러면서 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저는 2020년부터 심혈관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간호사 김보현입니다. 저희는 심장과 대동맥 수술을 받으신 성인 소아 환자분들이 주로 오시는 부서이고요. 에크모나 바드와 같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과계 중환자실인 만큼 여러 가지 튜브나 라인 같은 걸 삽입하거나 베드사이드에서 스터넘을 열고 닫는 등의 굉장히 다양한 프로시저가 이루어지는 액티브한 분위기의 부서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입원간호 2팀 162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간호사 김아연입니다. 저희 병동은 비뇨의학과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환자들의 입퇴원, 수술 전후 간호 및 항암요법 간호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입원간호 2팀 72병동에서 근무 중인 7년차 간호사 오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72병동은 VR이나 CPE와 같은 다재내성균을 가진 환자를 관리하는 코호트 격리병동이고요.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그냥 이런 일반 병동이랑 유사한데 접촉격리 환자를 간호하는 거다 보니까 가운이랑 장갑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서 근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궁금증을 한번 해소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뽑을게요. 면접 질문과 대답. 면접 꿀팁이 있다면? 면접 꿀팁. 일단 제 앞순서인 학생한테 물어봤던 질문인데 그 학생한테 최근에 읽었던 최신 간호 아티클이 무엇인지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머리가 하얘져서 되게 제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면접 질문, 예상 질문들도 물론 준비를 하지만 그렇게 평소에 아티클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면접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한테 하신 질문인데 이제 오래 다닐 수 있겠냐 병원을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조금 당황했지만 바로 평생 다니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던 게 이제 신규 간호사 때 힘든 시기에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평생 다니겠다고 했는데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계속 생각이 나네요. 저는 실제 면접장에서는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받아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조금 많이 남는데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받았을 때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면접에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자기 모습을 한번 찍어보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꿀팁. 왜냐면은 저는 지금도 습관이,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게 계속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몸을 가만히 못 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제 면접을 보러 가서 뭔가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모습을 보니까 막 계속 막 움직이고 막 건들건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내가 고칠 점들도 내가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면접 질문은 솔직히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냥 저는 꿀팁 아닌 꿀팁이라고 하면 일부러 되게 막
웃으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왜 본인을 합격시켰다고 생각하나요? 성적이 좋았나요? 저는 성적이랑 토익 성적이 솔직히 좋은 편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제 뭐 다른 친구들도 보면은 뭐 이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합격한 그데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 제가 학부생 때 이제 의료봉사 활동을 되게 장기적으로 오래 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 세브란스의 뭐 비전, 미션 이런 것과 일치해서 그런 인재상에 부합해서 뽑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성적? 저요? 저 성적 좋았죠. 100% 성적. 제 생각에 성적 보고 제가 뽑히지 않았나. 장난이고 사실 성적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면접관님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면접조라고 해야 되나? 편성됐을 때 제가 혼자만 남자였고 어쨌든 제가 남자이고 저음이잖아요. 이런 하이톤들의 목소리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제 저음이 튀어나오면서 크게 명랑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제가 어텐션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성적은 한 중상위권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저는 실제 임상에서 오래 일하고 싶은 욕심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관님 분들께서 면접 시에 좋게 봐주셔서 저는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보면 꼭 성적이 좋아야만 입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면접 때 그래도 밝은 인상과 당차게 얘기할 거 평생 다니겠다고 한 게 그래도 좀 플러스 요인이 돼서 합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 극복한 방법은? 저는 독립 직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부족한 공부도 해야 돼서 체력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독립 후에 제가 혼자 자라낼 수 있을까? 부담감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살도 많이 빠졌었는데 막상 독립 후에는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하루가 흐르고 혼자 해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서 저절로 극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특별히 엄청 극복 방법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극복 방법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는 적응을 조금 잘 빨리 해서 덕분에 극복이 잘 된 케이스예요. 전에 이제 트레이닝은 보통 얼마나 받나요? 저는 트레이닝은 병동이어서 한 8주 정도? 8주 정도? 네. 저희는 중환자실이라서 12주 받습니다. 저는 병동인데 저는 4주 받았어요. 저 때는. 저 때는.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방이어가지고 저도 특수파트라 선생님도 아마 8주였는데 12주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8주였는데 12주로 늘려진 케이스로여가지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저보고 야, 8주도 긴데 12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께는 사실 부담이 덜 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더 잘 트레이닝 하실 기간이 수 더 길어졌으니까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독립 직전과 직후가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모르는 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또 독립날은 다가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점점 더 초조해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근무가 끝나면 그래도 그날 했던 실수는 다음 날은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제 그날 몰랐던 것과 실수한 것들을 매일 수첩에 적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내일은 실수하지 않는 쪽으로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적고 다음날에 실수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새로운 실수를 잘하네. 떠나고 새로운 나는 계속 하던데.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순서를 돌아왔으니까 학부생 대 간호사 임상 현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부생 때 진짜 가방만 들고 쫄래쫄래 다녔거든요.
다녔거든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 가방을 그냥- 또 들고 다녔어요? 그냥 숙제하러 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병원에 직접 입사를 하고 나니까 사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그냥 저로 인해서 뭔가 이제 다 영향이 미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점점 근데 일을 하면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간 책임감으로 점점 바뀌었고 그래서 제 손에서 이제 행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환자들한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서 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하면서는. 제 학생 때는 저도 거의 그림자였어요. 그냥 이제 숨만 쉬면서 따라다니는 거지. 이렇게 보고 뭐 하나 이렇게 한번 보고 힘들면 화장실 가고. 하다가 이제 적당히 눈치 보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앉아있고. 화장실 한번 가야겠다. 화장실 가면 알죠. 기분 맞아요. 앉아가지고 일단 핸드폰 한번 보고. 근데 사실 이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사실 그쵸. 그만큼 우리가 뭔가 어떤 할게 없어요.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물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게 거의 항상 매번 똑같은 거를 보고 이런 것들의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말 책임감이 없다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일이 됐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일단 그 여유? 아예 없지. 내가 지금 이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여유가 어디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현장 내가 이제 실제 일을 하는 간호사가 되면 학생 때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책임감이 내 피부에 와닿는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진짜 공감하는 게 학생 때 느꼈던 임상은 정말 간호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업무의 단 1% 거의 안 되지. 네, 손톱만큼 또 안 될 만큼 정말 단편적이고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 실제 제가 임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자의 기본적인 IV나 뭐 폴리 인설션 같이 기본적인 간호 술기부터 환자의 고통이나 감정까지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정서적 간호까지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 간호사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느끼고 있어요. 네, 이번엔 제가 뽑아볼게요. 신규 간호사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는 신규 간호사 때 굉장히 액팅에 벅차하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트라키오스토미를 하고 계신 환자분이었고 선망도 심했었던 분이셔서 계속 입모양으로 뭐라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할 일은 너무 많고 또 환자 바이탈은 괜찮고 해서 그냥 나중에 들어드릴게요 하고 계속 제 다른 일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환자분이 숨쉬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아찔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벤틸레이터를 바로 연결하고 다행히 바로 괜찮아지셔서 다음날 예정대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무사히 가시긴 했는데 네, 그날 정말 크게 혼나고 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일단 환자분들 하시는 말씀 먼저 듣고 좀 아무리 바빠도 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사소한 증상들도 꼭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신규 시절 생각하면 정말 거의 한 마리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제일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병동에서 응급 환자가 생겨서 다른 선생님들 다 발에 불나게 막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저만 컴퓨터에 앉아서 스테이션에 혼자 제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정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제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니어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병동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응급 상황일수록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고 제가 평소에 눈치 빠른 편이라고 항상 자부를 했었는데 약간 거의 머리를 한 대 맞을 만큼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그때부터 그때는 눈치 아예 네, 없었는데 아예 맞아. 눈치 제로였죠. 그때 이후 약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병동의 일원으로서 좀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두 분은 다 약간 트라우마 같은 그런 기억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제가 신규 때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신규 1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병동 안에서 친절 간호사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와. 박수! 너무 자랑을. 간호사인지. 근데 약간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됐었거든요. 사실 막 맨날 그만두고 싶다, 울면서 다니고 막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막상 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뭐 너무 잘해줘서 내가 더 힘을 얻고 간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니까 오히려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저도 엄청나게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 그때 교수님이 좀 나름 무서우신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자네는 뭐 언제 들어왔나? 그래서 아 저 신규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뭐 올해 들어왔어? 그래서 아 올해 들어왔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나? 그래서 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서 갑자기 뭘 하냐는 거예요. 무슨 중단지 같은 소리지 하고서 아 군대에서 뭐 전쟁에 대한 뭐 훈련을 한다.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그치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 아니냐. 자기도 군대 갔다 왔다. 이러면서 아 그래서 되게 공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때가 이제 장을 문합하는 수술이었는데 이제 문합을 할 때 실을 쓴단 말이에요. 실을 쓰고 있는데 실이 부족한 거예요. 실이 부족한데 그러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수처했는데 제가 이제 못 드리는 거예요. 실이 없어서. 그래서 아 교수님 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선생님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교수님께서 저한테 자네는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전쟁이다. 너는 지금 전쟁에서 총이 없어. 총알이 없는 거다.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네 몸을 보호할 총알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네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어떤 이 환자분한테 마취 시간이 어쨌든 길어지고 수술이 이렇게 루즈해지는 거에 대해서 너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갑자기 이제 석시 선생님 오셔가지고 실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제 수처 준비됐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저한테 손을 딱 내밀시면서 수처 일발 장전! 너는 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신규 간호사 때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니까 바로 입사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졸업하고 몸에 군대를 배어 갔다 와서 군기가 남아 있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수처 일발 장전! 하면서 딱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걸 딱 봤더니 엄청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근데 나를 혼내시는 건가 아니면 농담을 하시는 건가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진짜, 기억이 남아요. 재밌었던 에피소드였던. 핑크색.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이 있다면? 저는 구체적인 실습 경험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었는데 저는 병원 실습을 할 때마다 그날의 이벤트들을 수첩에 매일 적어놓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 습관들 덕분에 제가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돼야 될지 간호사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이벤트들이라도 그때 느꼈던 거를 최대한 녹여서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생각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말을 써야지 하고서 그런 것들을 적어두신 건 아니었죠? 저희 선배들의 약간의 꿀팁이랄까? 나중에 면접을 봤을 때 그런 이벤트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써놓고 그거를 복기를 하면 훨씬 나중에 면접 볼 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꿀팁이네요. 저도 사실 조금 미리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다들 대부분이 태어나서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부터 쓰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한테 가서 첨삭 좀 부탁드린다 해서 첨삭도 좀 받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병원들에 비해 세브란스가 자기소개서 분량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앞부분에 본인에 대해 임팩트 있는 주제나 이벤트를 작성하시면 굉장히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자기가 왜 이 병원에서 나를 왜 꼭 뽑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 신규 간호사 이직률, 퇴사율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2명 중에 기껏 뽑아놓고 잘 가르쳤는데
한 명이 나가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멘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어쨌든 자기 멘탈과 체력이 버티면은 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예시를 나열하면서 나는 멘탈이 정말 센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사례가 뭐였죠? 저는 일단 군대. 아, 또 군대?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군대 듣겠습니다. 얘기가 네네. 군대 얘기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왜 세브란스 병원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이름이 예뻐서. 세브란스 이름이 예뻐서 세브란스 그냥 딱 들었을 때 뭔가 성스럽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쵸. 그랬어요. 제 느낌에는. 저는 세브란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와. 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한 마리의 연어처럼. 네. 저는 역시나 높은 연봉? 금융치료가 최고니까 그쵸, 최고죠. 연봉이 높아서 저는 빅5여서 큰 그걸로 명. 끝나죠. 큰 물에서 놀아야죠. 역시. 그렇지, 그쵸. 그렇지.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또 전가요? 신입 시절 회사의 서포트와 나의 노력은? 저는 회사 서포트가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입사하고 굉장히 만족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3가지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서에 배치받기 전에 간호국 교육을 일주일 정도 받게 되는데 기본적인 술기를 일주일 정도 더 이렇게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EMR 교육도 받고 해서 이제 부서에 그냥 아무 교육도 받지 않고 덩그러니 배치됐을 때보다 훨씬 할 줄 아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부서마다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부서의 특수한 간호들 예를 들어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튜브를 넣거나 라인을 넣거나 이런 거는 이제 또 그 부서만의 특수한 간호니까 이제 그때 교육 전담 간호 선생님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실전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평상시에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교육 간호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아직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지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립 전후로 좀 지치고 힘들고 할 때 서포티브 데이랑 레질리언스 데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규 간호사들 입사 시기 비슷한 선생님들 모아서 막 서로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어떤 강사분께서 오셔서 멘탈 관리법 이런 거 강의도 해주시고 막 선물 장미꽃 같은 선물도 받고 명함도 받으셨나요? 네, 명함도 명함도 이만큼 주세요. 네. 그래서 명함도 막 맨날 다른가 보네. 그런가 점점 봐요. 늘어나나 봐요. 예, 점점 좋아지나 좋아지나 봐요.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굉장히 힐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신규 간호사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저는 병원에서 사실 지원해주는 부분은 이미 다 너무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굳이 제가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신규 때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그래서 체열실이 어딘데?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근데 사실 나도 지금 여기에 처음 와서 그치, 잘 내 모르네. 병동의 위치밖에 모르는데 어. 대답을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약간 대답을 못해서 잠시만 계세요? 이러고 이제 뭐 나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알아보고. 오거나 그러면 사실 저에 대한 약간 신뢰도가 되게 떨어지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사실 출퇴근할 때마다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그 층별로 안내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소속해 있는 그 주 병동의 메인 과와 관련돼 있는 그런 검사실이라든지 진료과 뭐 이런 거의 위치를 되게 외웠었어요. 저도 뭐 우리 병원에서 뭐 해주는 이야기보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일단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벽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거리감?
거리감 거리감이 같은 게 좀 좀 느껴져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거리감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빨리 깨보고자 되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밝게 하고 가서 얘기도 더 많이 걸어보고 우리 부서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뭐 제가 이런 단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힘드시니까 같이 이런 거라도 좀 드셔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이게 좀 급속도로 그 거리감이 줄어드는 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업무하는데도 되게 편해져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뇌물이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 돼. 아니, 사회생활의 꿀팁? 아, 사회생활의 지금 우리 꿀팁. 선생님 보고 있을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위험한데. 아무튼 거리감을 빨리 좁혀서 친해지는 게 나의 업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럼 다음 해보고 싶다. 해볼까요?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면서 생긴 신념은? 저는 아무래도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을 2명 내지 1명만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내 환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다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게 내가 내 담당 환자만큼은 내가 제일 전문가가 되자라는 신념으로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항상 확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의 프리셉터 선생님께서 항상 너가 한 일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환자를 보고 나서 커튼을 치고 나왔는데 까먹어. 환자가 어디에 IV 사이트가 있었는지 제가 수액을 맞게 걸었는지 수액 속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해서 중요한 점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정확하게 제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서 나중에 이것이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정말 좋은 신념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매일 다니고 있어요.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얼마 안 남았네. 3개. 입사 후 업무, 복지 등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떤가요? 저 완전 만족. 저는 완전 만족. 왜냐면 일단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게 저는 일단 멀티태스킹을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뭔가 나 이거 경주마처럼 이것만 보고 있느라고 여기를 못 봤다고. 저 비슷하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크럽하는 이 수술 필드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스크럽한테는 되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수술에 온전히 집중하고 막히지 않게 바로바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대학병원인 만큼 이제 사학연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병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근무표도 대학원 다닌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 조정해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일하면서 돈 벌면서 대학원 다니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옆에 연세대학교도 있어서 거기 도서관도 교직원이라서 마음대로 출입해서 책도 빌릴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병원에서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역시 병원이 크다 보니까 넓은 스테이션과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정말 좋은데 처치 전담팀이라고 IV나 드레싱 등의 업무를 대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호사에 대한 업무의 부담감이 조금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병원 내 여러 편의시설이나 복지물 같은 데서도 직원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그 선물 같은 거 주잖아 또. 맞아요. 명절 선물 다 자취하는데 계속 나는 안 하는데 생겨 뭐가 계속. 스팸과 참치가 항상 다 생겨 다 네. 생겨. 저는 복지는 사실 너무 이미 충분히 빵빵하고 그래서 사실 만족을 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
물론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됐으니까 또 너무 라떼 타임일 수도 있는데 나때 맞아. 사실 해를 거듭하면서 저는 되게 간호사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한 뭔가 시스템을 계속 하나씩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막 모든 업무를 진짜 간호사가 다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아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레싱 전담 간호사, IV 전담 간호사 그렇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업무할 때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는 발전하고 있는 거죠. 것 같아요. 입사 전후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는 사실 세브란스가 연대 부속 병원이잖아요. 당연히 연대 출신을 우대한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저도 타대 출신이고 그래서 입사할 때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병원 막상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알 않아요. 수도 물어보지도 없고 않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되게 약간 그런 헛소문이었구나 이런 걸 사실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했고 뭐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승진 이런 데 있어서도 학벌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진짜 자기의 능력 위주의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어가지고 뭐 연대 출신을 우대한다 이런 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기독교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많으세요. 계시죠. 뭔가 여기는 기독교 병원이니까 뭔가 나도 기독교를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저밖에 없나요? 선생님 다니세요? 네,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4명 중에서도 저도 사실 다니진 않거든요. 여기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굉장히 태움이 심하다고 듣고 들어와서 굉장히 겁을 먹고 들어왔는데 물론 그 큰 병원이기도 하니까 중증도 높은 환자분들만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생기고 해서 다들 하하호 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다들 서로 정말 바쁠수록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고 그래서 다들 으쌰으쌰해서 그렇게 일하는 분위기라서 저는 굉장히 분위기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싶어요. 그런 윗 선생님들이나 동기들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실제로 뭐 오버타임이 심하다 이러는 소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업무에 미숙하고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이고 환자들의 중증도도 높고 응급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오버타임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고 제가 일에 적응해 나갈수록 그 시간 안에 분명히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오버타임도 많이 줄고 뭐 상급 종합병원이다 보니 오버타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도 오버타임 시간에 카운트를 해주셔서 월급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게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 마지막 질문이 좋은데요. 딱 맞네. 마무리 이게 나와버렸네. 저부터 할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딱 있어. The first and the best. 정말 진부하네요. 슬로건이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진짜 맞죠. 맞죠. 이끌어가고 선도하고 최고인 병원, 세브란스 병원 얼마나 자긍심이 생깁니까? 네. 저는 정말 세브란스 병원이 노력파 병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간호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지속적인 업무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환자에게 정말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의료진 분들이
환자 상태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환자랑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병원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있구나 해서 저는 희로애락이 담긴 곳. 담긴 곳이라고 담긴 곳.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직장? 딱 이거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자, 우리 그러면은 질문은 지금 다 한 거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미래 후배님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실습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나 선생님들의 멋진 능력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입사하시기 전에 간호사라는 직업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이제 입사하고 힘든 시간을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이라서 걱정되는 것들도 많고 하겠지만 일단 간호사를 하기로 했으면 일단 부딪혀보고 경험해봐야 이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하시던 대로 끝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질문들이 제 생각엔 그래도 좀 많았는데 이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힘든 직업이 맞고, 근데 그렇지만 거기서 또 오는 어떤 보람, 보상 이런 것들이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일집 이런 것보다는 그럼 더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취미 생활 같은 거를 꼭 가져서 자기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들어오셔서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 꼭 취미 생활 같은 거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다들 좋은 덕담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우리 다 같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멋진 간호사로 만나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브란스에서 만나요.